손목 시계의 성공에 역사상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을 꼽으라면 한스 위스도프일 것입니다. 성공의 시작은 천천히 시작되었지만 점차 회사의 성장은 속도를 얻었습니다. 그러다 다른 브랜드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빠른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오랜 역사와 전통의 다른 브랜드들을 앞지르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의 시계가 어떻게 빠르게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었는지 변화의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점점 더 많은 여성과 남성들은 똑딱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는 롤렉스 시계를 선호하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경영 방식이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건 영국 파트너가 특화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자유롭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스는 딜러샵에 공급하는 롤렉스 시계의 다이얼과 케이스 무브먼트에 롤렉스에 각인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작자와 유통업체 판매업체의 파트너십이 잘 맞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었죠. 판매업체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성역을 한스 위스호프가 깨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전통적인 브랜드 이름을 지키고 싶어하는 업체들은 자신의 매장 이름을 고집하였는데요. 하지만 시장의 흐름이 롤렉스의 상표가 있는 시계를 선호하게 되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게 되자 전통적인 역사를 지닌 시계 판매업체들도 롤렉스 각인된 시계의 판매를 점차 늘리게 되었습니다. 점차 그의 롤렉스라는 이름이 유명해지자 롤렉스라는 이름을 상표권 보호를 신청하게 됩니다. 한스 위스도프그는 창조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달성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새로운 프로젝트의 성공은 매우 힘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이처럼 점차 소매 매장 점주들에게 롤렉스 시계를 신뢰할 수 있게 한 것이 첫 번째 성공 요인이었을 것입니다. 위스도르프의 생각은 평범하지 않았는데요. 일반적인 사업가라면 기존의 성공 아이템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지만 그는 그 상품에 대한 더욱 깊이 있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금 구매자가 만족하고 구입했지만 가격은 적당했는지, 정밀함은 어떠했는지 그런 부분을 만족시켜 신뢰성은 유지가 될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기존의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시계 판매 매장들은 이러한 변화에 두려움이 많아 처음에는 주저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저하는 그들을 위해 롤렉스는 1916년 말 이미 인정된 기준을 설정하게 되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믿음을 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의 생각을 주장하였던 것이죠. 손목 시계를 대중화시킨 건 역시 우연한 실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회중 시계에 익숙한 대중들에게 몸에 부착하는 시계는 생소했을 것입니다. 시계를 부착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 위치를 찾는 건 역시 어려웠으며 많은 비평가들은 그의 손목 시계에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여성용 시계로 만들기 위해서는 회중 시계보다 더욱 작기 때문에 시침이 보이지 않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당시의 숙녀분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초침까지 볼 수 있는 시계는 필요 없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한스 위스의 시계가 다른 큰 시계보다 정확하지 않더라도 휴대성이 좋고 편리한 한스의 손목 시계를 선택하겠다는 것이었죠. 좀 더 정확한 시간 측정이 가능한 회중 시계는 포켓 시계라고 불릴 정도로 호주머니에 보관을 해야 했으며 체인을 연결해서 잃어버리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기에 간편하게 손목 위에서 시간을 볼 수 있음은 매우 파격적이었습니다. 설립자의 신념에 따라 행동을 말보다 빠르게 진행하였습니다. 롤렉스는 1910년 비엔의 워치 메이킹 학교에 연락했습니다. 그 기관은 1877년부터 운영된 관리국으로 시계 품질의 속도 테스트를 측정하는 공식 권한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시간 기록의 정확성과 다양한 환경에서의 시간의 변화, 몇 가지 다른 온도에서 14일 간격, 2주일간 테스트를 하여 정식 증명명서를 발급해주는 곳이었습니다. 1910년 3월 22일 제출자에게 손목시계는 이번이 처음이었다는 말과 함께 1등급의 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드디어 한스는 그토록 탐나는 문서를 얻게 되었습니다.